아주 치가 떨려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공포스러운 일상과 마주한다는데요. 언제나 그녀의 발목을 부여잡는 공포의 계단. 힘겹게 도착한 집. 힘들어 죽겠네. 아우. 에이. 참기 힘든 통증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무릎도 아프고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허리도 아프고 좋은 데가 없죠. 다 아프죠. 무릎이 아플 때면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이동하는데요. 한참을 주무르고서야 한숨 돌립니다. 다리가 작년부터 아파오기 시작하고 작년에는 아프긴 했지만 심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들처럼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많이도 못 걷고요. 이 손도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어디 가다가 이렇게 턱 있는 데서 넘어져 갖고 겹질러 갖고 이렇게 꼬매 갖고 이렇게 한 열흘 넘게 고생하네요. 언제부터인가 체중에 비해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는 종아리와 허벅지. 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허벅지가 부쩍 날씬해진 거예요. 권장하는 허벅지 둘레인 57cm보다 현저히 낮은 그녀의 허벅지 둘레. 엄청 튼튼했어요. 빨빨거리며 잘 돌아다녔죠. 제가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떨고 여행 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젊은 시절 걷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는 그녀.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걷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걷다가 힘이 불쑥불쑥 빠져요. 일전에 힘이 빠져서 에스컬레이터에서 큰 참사를 당할 뻔했거든요. 그 당시 넘어질 뻔했는데 뒤에 있던 남자분이 딱 잡아서 그날 어떻게 힘없이 넘어갈 수 있냐. 대형 사고 날 뻔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근감소로 인한 무릎 통증.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데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그녀에겐 버겁기만 합니다. 머리 감는 게 허리, 무릎, 손 다 안 다쳤으면 쉬운데 허리도 아프지, 무릎도 아프지, 손가락 다쳤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머리 감는 것도. 머리 감을 때마다 겪어야만 하는 허리, 무릎 통증. 덕분에 늘 개운치 못하다는데요. 시원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손 다 난 다음에 가서 감아야지. 지금은 시원하게 감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씩. 아픈 무릎 때문에 남들보다 더디게 움직이는 그녀의 시간.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식탁이 있음에도 교자상에 밥을 차리곤 힘겹게 바닥에 앉는 그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리 힘도 없고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신께서 바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릎 건강이 무너지자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단백질 식단입니다. 제가 다리 힘, 팔 힘이 없어지는 게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보지만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그녀. 아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괴롭히는 통증들. 이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의자에 기대는 것뿐이라는데요. 좀 낫죠. 허리 이렇게 구부리고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자 받치고 이렇게 기대면 훨씬 낫죠. 근육 감소로 삶의 무기력함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살이 찐 거면 빼면 되고
칼에 베이면 나으면 되잖아요. 근데 근육이 빠지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아주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무릎 통증이 올 때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럼 하루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주 환장하겠어요. 근육이 감소한 것뿐인데 그 하나가 삶의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주인공의 경우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질 뻔한 사고를 몇 차례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하체의 힘,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몸을 지탱해주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낙상 사고는 비단 2분 만의 일이 아닙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낙상 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뼈와 근력이 약해져 있는 노년층은 특히나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낙상이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넘어져서 뼈와 근육, 즉 근골격계에 상처를 입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주로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낙상 사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낙상 사고를 경험하는데요. 이는 골절로 이어져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누구세요? 나야. 문 좀 열어줘. 좀 있어봐. 열어줄게. 에휴. 무릎이 아파 느릿느릿하게 걷고 있는 그녀의 상황을 알 리 없는 친구는 연신 배를 눌러댑니다. 배를 왜 이렇게 많이 눌러? 아이고, 배 눌러도 안 힘들어. 열어주니까 많이 아픈가 봐. 무릎이 어떨 땐 심하네. 아이고야. 야, 이거 내가 반찬 조금 몇 가지 해가지고 왔어. 아유, 뭐 이렇게 해왔어. 그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다. 내가 그냥 아이고, 조금 맛있겠다. 해가지고 왔어. 아니, 얘가 다리도 아프고 손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뭐 해줄 게 있어야지. 그냥 내가 그냥 맛이 있나 없나 그냥 조금 해가지고 왔어요. 자주는 못 오고 가끔 와요. 친구니까. 고마운 친구를 위해 불편한 다리를 움직여 보는데요. 아이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네. 큰일 났네. 목마른데 이거 하나 마셔. 고마워. 근육이 감소하면서 뚜껑 하나 제대로 따지 못하는 그녀. 아이고, 내가 땄다. 자, 이거 마셔. 고마워. 내가 땄게. 이러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친구는 남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뭐 좀 챙겨줘야 되는데, 뭐 먹을 거 좀 있는데. 뭐를? 물 주스도 마셨는데. 아니, 저기 식탁에 뭐 아몬드 있고. 식탁에? 그래야 내가 갖고 올게. 다리 아픈데. 앉아있어. 내가 갖고 올게. 아니야, 알았어. 내가 갖고 올게. 조금이라도 무릎이 튼튼한 친구가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웬만하면 와서 많이 도와줘요. 시간이 되는 대로 도와주고 그렇게 잘 지내고 좋은 사이예요. 얘가 다리가 아프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거들어주는 거죠. 뭐. 적적하지 않도록 말벗이 되어주는 친구 덕분에 무기력함에서 벗어났는데요. 됐어. 나오지 마. 들어가. 몸조리 잘하고 있어. 고마워. 친구를 보내고 다시 홀로 남은 그녀. 유독 등이 적적해 보입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은데 지금은 친구들과 여행을 못 가요. 친구들에게 민폐가 되고 넘어지면은 어디가 크게 또 부러질까 봐 겁이 나요. 나는 그런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여행을 참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태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외어머니. 근데 무릎 좀 어떠셨어요? 무릎 많이 아파요. 근감소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부터 나름 꾸준히 병원에서 상태를 체크한다는데요.
매번 더 나빠지는 상태에 스트레스만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조금 넘으셨는데요. 근 감소는 50대부터 이제 서서히 진행돼서 이제 매년 한 1%씩 계속 근이 줄어듭니다. 사실 어머니 연세 되면 거의 젊었을 때보다는 한 20-30% 근력이 많이 감소된 상태세요. 그녀의 경우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근육은 뼈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이제 뼈도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낙상사고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되면은 뼈도 이미 약하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일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근육은 이 면역 체계랑도 관련이 있어서 면역도 약해지시고, 또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많이 안 걷게 되니까 환자분이 당도 높아지고, 그리고 혈압도 높아지고, 고혈압, 당뇨 이런 위험성도 같이 막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근육이 아주 중요하고 어머니 정말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육 감소가 이토록 위험한 것이었다니 새삼 경각심을 느낀 그녀. 충격이 심한데 이게 단지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고요. 근육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올 줄은 진짜 몰랐어요.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